안녕하세요. 기획진다.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 예.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눈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 환경을 보호하고. 저는 이제 그 비가 와서 운전하고 오면서 다행인데, 나 그래서 오늘 일찍 서들었어요. 어저께 그 특보가 막 눈 네, 내린다. 맞아요. 막 네. 그래갖고, 아, 그래요? 네, 그 세종. 어쩐지 일찍 오더라고. 나 네.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음. 일찍 서두른 거예요. 눈 올까봐. 근데 비가 와더라고. 그러니까, 비든 눈이든 예, 조금 평소보다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월요일에는 뭐든지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안전운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교육진단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구강사 이메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대화하다가 그렇죠. 쳐다보는데 뭐 어떡할 쳐다보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네. 와,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어요. 아이고, 이제 수능도 끝나고. 네. 네. 참 많이 그 여러 가지 입시에 네. 대한 담론들이 오고 갈 때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준비도 있고. 음. 그렇죠? 뭐 예비 고1, 예비 중1 이런 어떠한 입시에 대해서 오늘은 자유롭게 11월 말 중간고사 고등부는 중간고사 네, 맞습니다. 기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애들 시험 볼 때. 그다음에 중3은 이제 시험이 거의 끝났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시험을 마무리하고. 네. 예비 고1 같은 경우. 예비 고일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날씨도 추워지는데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난상 토론의 시간입니다. 아무 말 잔치. 뭐 이게 실시간 방송의 장점이죠. 네. 실시간 방송의 장점. 그러니까 현 고3이나 N수생 한번 얘기해 주시고 뭐 고1, 2도 한번 얘기하고 네. 중3도 한번 얘기하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부모님들은 밤낮이 없어요. 뭐 일단 급하니까 궁금하고 급하니까. 새벽에 전화하세요? 근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니까. 마음 이해하죠. 당연히 이해하니까. 얼마나 급하면 막 새벽에 눈 뜨자마자 막 이렇게 오시고. 올해 아마 이 정시 지원 이 판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또 한 번 뒤집어지는, 네.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국어 지금 작년과 올해의 표점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고 있어요. 작년에 한 134점 정도, 네. 만점 기준으로 134점, 지금 145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어가 그러니까 올해 또 뒤집어지는데, 또 정시 반영 비율에서 국어가 30%에서 25%에서 30% 올라가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니요,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네. 앞으로 그냥 국어 30은 네. 거의 기본으로 인문 잡고요. 쪽에서요. 아니, 더 올라갈 겁니다. 사실은 이제 현 중2부터는 이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현 중2부터는 통합사탐 과탐 시대잖아요. 통합사회 통합과. 그러면 국어 수학의 비중이 40, 40일 겁니다. 제 예상합니다. 요거는 성지가 될 겁니다. 이 방송 3년 후에 다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써야지.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 중2서부터는 수능의 반영 비율이 국어와 수학이 40, 40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국어 수학 쪽이 엄청나게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서부터 네. 그 반영 비율에 있어서 고3의 반영 비율에 있어서 국어의 비중들이 일단 좀 높아지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문제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표준 점수에 대한 과목 간 표준 점수가 좀 문제가 좀 되겠죠. 국어 잘 본 학생들이 올해는 많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국어가 2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가 4등급 나왔어. 교차 지원 딱 각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스카이 교차 지원 네, 각 나오고 나오죠. 국어가 2등급이니까 괜찮고, 지금 타탐이든 과탐이든 올해 변별력 구축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4등급에 당연히 생명과학이 2등, 다행히 2등급이다. 수학에 1등급 나왔고 국어가 2등급 나왔으니까 일단 자연계 쪽에서는 탐구 때문에 좀 불리하죠. 근데 이거를 교차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또 색다른 또 이 학교의 레벨이 또 딱 만들어지는 이런 또 각들이 나오고, 또
수학이 2등급이야? 근데 국어가 1등급이네. 야, 이것도 얘는 이 각은 이과든 문과든 굉장히 유리해. 요번에는 유리해졌죠. 국어가 잘 나오면은 무조건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 올해 교체화 지원의 판도가 어마무시할 거다. 왜냐? 국어는 작년 대비 굉장히 만점의 표준 점수 올랐잖아요. 또 올해는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상상할 수 없는 표준 점수가 나왔어요. 항상 우리가 22서부터 22, 23, 3점씩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거의 지금 정확하게는 10점 가까운 지금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 표준 만점의 표준 점수가 이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성적표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가채점상으로도 10점 아니면 9점, 뭐 8점, 8, 9점, 8, 9, 10 요 정도의 맨날 3점씩 차이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8, 9, 10이 차이가 난다면 이건 확정이에요. 거의. 다른 과목이 되었네요. 다른 과목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미적분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이 미적분 보고 1등급 나왔고 국어 2등급 나왔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탐구 때문에 스카이가 조금 망설여지는 이과 쪽으로 망설여지는데 이거를 반대로 해버리면 교차 지원 쪽으로 해버리면 새로운 각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수학의 반영 비율을 인문사회 쪽에서 40%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데는 뭐 중앙대가 대표적이죠. 네, 뭐 그냥 간다고 봐야죠. 아니, 거기 45%까지. 네, 그러니까 거기는 결국은 미적분 해가지고 네. 수학 잘 보면 그냥 오라 이런 뜻이에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통해가지고서는 미적하는 애들이 만약에 원서를 쓰는 순간 비슷비슷한다라고 했을 때 답이 없어요. 경쟁자가 없죠. 보세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보세요. 그 학생이 국어가 이거 탐구가 다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수학은 상위권 학생들에는 미적분이 괜찮았대. 필러 문항이 빠지고 그래서부터 굉장히 괜찮아졌다는 거야. 근데 확률 통계는 굉장히 쉬웠다고 이렇게 되니까 표준점이 높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점이 뭐 한 137 정도 나오는 거고 표준점. 그다음에 미적분 만점이 147 정도 나오는 거. 차이가 이렇게 나요. 네.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올해 정시판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네. 한도가 만들어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올해 정시는 교육진단 계속 보시는 걸로.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변수가 존재한다. 네, 다양한 수의 변수가 존재하는 과정에서 표준 점수의 격차가 작년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하나 더 일정을 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일. 그럼 좋은 거 했네. 오늘 좋은 거 준비했네. 일정을 좀. 예비고일 확 해버렸어야 되는데. 요 일정도 잘 체크해서 그렇게 또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2월 8일 날 수능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시 합격 발표는 12월 15일이 수시 합격 발표가 이제 각 대학들 모든 대학이 다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 충원 뭐 등록 막 하잖아요. 수시는 그래서 12월 29일이 딱 충원 올해까지 해서 등록 마감 딱 12월 29일 끝. 12월 29일이면 수시는 모든 것 끝. 그다음에 정시가 1월 3일부터 6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또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2월 6일부터 이제 정시 모든 대학이 합격자 발표되고 그다음에 21일까지 추가 합격이든 뭐 그런 게 다 해서 2024학년도에 수시 정시 모든 일정은 내년 2월 21일이면 끝. 됩니다. 이렇게 정리. 아이고, 좋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저희 교육진단 방송을 각 일정에 맞는 선행적으로 잘 들으시면서 함께 입시를 마지막까지 치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고등부 학생들은 마지막 기말이죠? 네.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고등학생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고 1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기고 또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정말 갈 수 있을지 지망학교. 네. 지망학교 지금 막 쓰고 있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고 1 특별 방송을 해도 지금
원래 예비고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난상으로 한번 가주는 이유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방송에서 너무 많이 하고 또 저희도 몇 번 방송을 해봤는데 이 고등학교 선택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별 학생들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머님들이 너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는 것에 뭔가를 하나 더 주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서 원래는 개별 상담을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비고일은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쓰죠? 그러니까 네. 1지망, 2지망, 3지망 막 쓰고 있어요, 지금. 평준화 지역의 네, 경우. 평준화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제 예비고1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무래도 그냥 그 1대 다 설명회보다는 저희가 조금 1대1로 좀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얻고 계시더라고요. 또 예비 고1 학생들은 그렇게 고등학교 선택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마지막 고3이 되기 위한 예비 고2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를 대비하느라 또 너무나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도 마지막 논술 일정까지 그 논술 전형 일정까지 소화를 하느라 굉장히 조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모든 고등학생, 예비 고등학생들까지 제일 바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술 전형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네, 맞아요. 어제 정말 많은 학교들이 이번 주에 다 치렀습니다. 오늘 치르는 학교가 가천대. 오늘 치르게 되고요. 지금 이제 몇 학교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학생들에게 저는 막 기를 막 팍팍 불어 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유, 네. 예비고일이라 설명회 요즘 엄청 많이 했죠. 맞습니다. 너무 바쁘게 보내셨어요. 말로 하지 마세요. 예비고일만 나오면 지금 막. 예비고일 설명회 엄청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비고일,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학교 고교 선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교에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고 또 어떠한 계획을 짜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줘야 되는 개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 그 국어 미수등이라는 저기가 있어 진단평가를 보면은 그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분야별로 합법과작문,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 이렇게 해서 각 아이들이 진단평가를 보면은 거기다 저는 그 결과를 가지고요 이 학생이 어떤 계열의 학생이다 까짐도 제가 그러니까 너는 문과보다 이과 쪽에 성향이 더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는 그러니까 이과 쪽이니까 너는 그 이과 쪽에서도 공학보다는 의학학 계열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꼭 국어의 그러니까 뭔가를 테스트하고 진단 평가를 한다는 건 국어의 실력을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 아이가 합법과 작문이라든지 읽고 쓰는 부분,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법은 중학교 때 문법은 어느 정도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 전체적으로 등급을 자원하는 게 문법. 네, 맞습니다.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비문학을 치면서 이 아이가 어휘력이라든지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자기 거로 만들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문학도 새로운 또 이 킬러 문학 없어진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진단평가를 보면서 아이의 어떤 부족한 부분도 찾지만 이 아이의 전공 적합도 찾아주는 컨설팅을 해서 찾아주는 설명회만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걸 또 다시 또 피드백 1대1로 다 해서 아이들 학생들마다 미리 지금 이제 전공 적합도를 찾아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네. 당아리님 들어오셨죠? 아마 계실 거예요. 저희가 또 오늘 같은 날에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이랑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해드리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질문이 그래요? 있어서요. 당아리님 저기 오시면 저기 좀 해주세요. 예, 저보다 출석률 좋으신 당아리님. 예. 저희 승진님께서
재수를 결정했는데 1월 조기 재종을 갈까요? 2월부터 정규 재종을 갈까요? 1월부터 달리면 힘들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괜히 분위기 휩쓸리지 않으려면 1월부터 달려야 한다고들 하고 교육진담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아이고 뭐 재수를 결정하셨다니 뭐 제가 일단은 그 마지막 정시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모든 어떤 결과든 입시는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완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안 쓰고 재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정시원서 쓰셔야 되고 무조건 정시원서 써봐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수시도 논술 있으면 그 논술 보러 가야 되는 거고 다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두 번째로는 1월 개강을 하면은 지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1년 동안 재수를 결정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친 애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어차피. 재수는요, 지치지 않는 애가 성공한 겁니다. 그거 다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고. 그거를 넘어서는 10%만이 재수에서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10,000명에 1명 정도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뭐 내가 뭘 했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쌈짓돈을 다 없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주식을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막 돈 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든가 외국인 투자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의 머니게임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돈을 벌었어. 어떡하죠? 말을 하는데 입을 꾹 다물기보다는 말을 하겠죠. 뭐 밥이라도 한번 사고 내가 뭘 벌었어. 차라도 바꾸니까. 너 차 왜 바꿨어? 내가 사실은 주식을 좀 해가지고 차를 바꿨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잘 보세요. 차값을 잃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학생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패한 학생들은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착각. 재수라면 무조건 오를 것이다. 제발 그 생각 버리세요. 올해보다 더 안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로섬에 제로. 다시. 독립변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그러니까 2번 하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누가 유리하죠? 공부 많이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입니다. 네. 지금밖에 없습니다. 1월이 뭔 말입니까? 12월부터 해야지. 12월부터 저기 뭐 이렇게 독서실 같은 데 끊어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예, 아주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약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권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재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걸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그게 중요한 거고요. 1월에 열심히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12월에 공부를 하면 6월이나 7월, 8월 여름에 지친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사주지 마십시오. 그 말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 말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거 염려, 그 잘못된 관념, 그 세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씩씩 웃고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비장하게 얘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막 방송에서 비장하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 말 사주지 마세요. 지친다는 말 사주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지칠 학생들 같으면은 그냥 맨날 지칩니다. 네. 일단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제 시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물어본 것 경우는 기숙 쪽을, 왜냐면 기숙은 시기들이 있거든요. 더 기숙 쪽인 것 같은데, 처음에 좀 아무래도 재수를 하면서 지금 선행반이라고 하죠. 재종선행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재종선행반 맞죠? 재종선행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숙 쪽에 들어가면은
인원이 좀 적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또 봐주죠. 많이 봐줘서. 그리고 얘 딴 데 갈까봐. 막 열과성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누릴 때 누려야지. 근데 아까 제가 민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 1월 6일, 정시가 1월 6일 원서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질문하신 분은 학생도 그렇고 그 어머님도 그렇고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경우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취약했던 과목이라든가 사탐, 과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사과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집도 하나 정해서 문제집 하나 공부하고. 그러니까 영수를 공부하려면 양이 많아지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리고 수학은 아무래도 학원 진도랑 같이 나가는 편이 빠르기 때문에 취약한 고리가 있다면은 그거. 특이할 경우에. 그런데 사실은 한 달 정도에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건 사과탐이죠. 왜냐면은 수능을 지금 봤거든. 그러니까 사과탐 필이 있어. 국어도 필이 지금 있어. 어느 정도. 이때 이 필을 그냥 없애지 마시고 이번 방학 때,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번 더 확 땡기세요. 한 번 더 확 땡기고 가면 이게 보약이 됩니다. 아무래도 12월에는 졸업여행이랑 학교 행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드시죠. 그렇죠.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지금 막 방발로 얘기해가지고 한 달 전에 저기 뭐 수능 보기 며칠 전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지금 사과탐만 한 거잖아요.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사과탐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거 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명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학원 가세요. 시기요? 그런 말 사주지도 마세요. 그런 나약한 마음을 부모님이 갖고 막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결국은 지친다라고 하는 걸로 고민하는 순간 나중에 얘가 6월달, 7월달에 지금 마음 같지 않거든요. 도망가고 싶거든요. 도망가고 싶을 때 얘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기어옵니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와 합리화의 논리를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수능에 성공한 학생이요. 재수 성공한 학생이요. 그 어떤 학생들도 지친 학생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면 더 힘이 나옵니다. 그게 입시입니다. 너무 비장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비장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비장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제주 하시기 전에 또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준비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실패의 원인부터 찾고 분석해서 그럼요. 내년에 다시 또 그 네.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 이 정도 비장한 말 하고 그러면 하트도 막 눌러주시고 그럴 줄 알았더니 또 나 이거 봐야 되는데 하트 이거 이렇게 막 하면 계속 하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만 올라가는 거 여러 개 올라가는 거? 여러 개. 하트 여러 개 누르면 하트 여러 개 올라가요? 진행자나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한다든가 막 이런 것도 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왜 안 해주셨어요? 저 비장하게 말하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러면은. 약해. 이런 거 빨리빨리 해주셔야, 그래야지만 신이 나가지고, 더 말씀이 만들어지죠. 하나. 아쉬웠어. 또 다른 형태에 대한 질의응답이 올라오신 게 있나요? 질문하실 거나 좀 대화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왜 열린 방송을 오늘 한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열린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직접 소통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막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본인의 케이스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케이스를 갖다 놓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매회 방송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교육진담 상담 코너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상담의 사례를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자녀분들과 결합시키는 이런 내용들로 같이 좀 채우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사실 열린 방송을 준비한 거니까 편안하게 어떤 질문이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슈가 없는 그런 시기에는 저희가 또 미리 예고를 드려서
사연이나 좀 케이스 같은 것들을 받고 또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통을 해야죠, 우리가. 예. 그리고 요게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입시가 보편적인 내용도 있지만, 결국 이제 개별적인 입시도 있거든요. 학생 한 명 한 명. 근데 그 학생과 내 아이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결합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있겠죠. 예비고1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이거 계속 이제 지망학교 쓰잖아요. 네. 되게 많은 고민들 하시면서 지금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굳어진 상태 속에서 이제 쓰고 계게 되시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학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레옹님, 네. 우리 그 학원계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방송을 되게 많이 듣고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예비고1은 어때? 요즘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그 학생들의 동향과 움직임이 있나요? 의학학 계열이 굉장히 이제 그거를 목표로 이제 고교를 선택하는 네. 학생 학부모들이 많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이 이제 늘은 거가 이제 거의 뭐 계속 조정 중이지만 최소 2,800명 이상은 빠르면 내년, 안 돼도 내후년에는 뭐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이 들면은 그 1%대, 그러니까 그 1등급대에서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그러니까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의대가 모두 1111이었는데 이제 조금 의대 정원이 들고 그다음에 스카이 공대까지 다 합쳤을 때 좀 등급의 여유가 좀 생기고 하니까, 일단 어차피 의학학 계열은 수시를 쓴다 하더라도 정시의 영향을 95% 이상 받아요. 왜냐하면 수시 종합이든 교과든 수능 최저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학학 계열은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에 네. 적합한 고교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또 상담하시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인문계열 쪽이라고 한다면 뭐 명확하죠. 외고 아니면 국제고 쪽으로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지원하려는 학생들도 명확한 거고. 인문사회,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하면 예비고1 학생들 학교 선택에서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예비고1 학생들 중에서 인문사회 니즈가 강한 학생들은 외고국제고가 유리하다예요. 다만 이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떨어지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일반고를 못 간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찔러보는 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 중3까지는 찔러보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안 돼도 넣어본다 보다는 적어도 다 A인데 뭐 B 하나 정도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애가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그 어학 쪽에만 있고 수학이 너무 떨어져 라고 하는 학생들은 선택지 없이 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한번 찔러볼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지역의 일반고를 가지 못할 경우에는 좀 힘이 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국제고와 외고의 경쟁률이 눈에 띄게 상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폭발적 상향으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인 거예요. 네, 내년부터는 조금 결이 달라지겠죠. 내후년서부터 입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달라지겠지만 명확히 우상향하긴 할 겁니다. 경쟁률이. 하지만은 그 정도로 드라마틱한 우상향이 올해부터 나타나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딱히 명확하게 인문사회라고 하는 것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한번 넣어본다라고 하는 개념의 기준은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의 성향의 기준이 어디냐,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려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뭐 해외 한 3년? 해외 2년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주재원으로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수학 선행을 많이 안 하셨다면 가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거기서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 의대 갈 거야 이러면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뭔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그 예비고일하다 갑자기 또 과탐도 질문 들어오고. 이게 읽어주세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또 마침 네. 그 청취자분께서 반수하는 아들과 예비고일 딸 어머님이시라고 지금 아. 저희가 말씀드린 딱 그 상황의 어머님이시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승진님이 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과탐 한 과목을 사탐으로 바꾸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 생윤 쪽이 국어 실력과 일치하는지 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25학년도부터는 그게 이제 그 필수 과목 선택이 이제 폐지된 대학들이 16개 대학이 나와 있고. 그 수준에서 예. 국어를 잘한다고요? 그래서 국어 실력과 일치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그 사탐 선생님들 중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문제를 틀리는 거는 나의 지식의 능력의 빈곤이 아니라 아이가 문해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누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탐 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생윤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그 언어적인 형태의 맥락과 비슷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의 국어 1등급이요? 언어의 로직을 갖고 있는 학생이에요. 언어의 로직을 갖고 있는 학생이니까 무슨 과목 다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1등급이다. 국어가 1등급이다라고 하는 학생은, 국어가 1등급인데 뭔 상관이야. 올해 웬만하면 가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올해. 한번 저기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올해 웬만하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용님, 그죠? 네. 국어 1등급 올해 웬만하면 가시는 게 좋은데. 굉장히 좋은 건데.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국어가 1등급이면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적인 측면 속에서 사회계열 어느 과목을 해도 이 학생은 뭐 불리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그 희경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선택 과목 불이익 없앤다고 하는데 과탐 선택 안 해도 진짜 불이익이 없는 건지 좀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또 저희 민우님 방송 때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킬러 민우 선생님 몇 달 전 대통령 읽어줘 보세요. 몇 달 전 대통령 킬러 발언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감동받았었습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한 발언 항상. 하트. 아니, 오늘 이상하게 하트가 안 나와. 이상하게 오늘 그 손에 비 맞았어. 비 맞으면 무거워서 이렇게 안 날라오고요. 과탐 선택 안 해도 불이익 없는 건지 이런 좀 현실적인 조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가산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유리함이 없는데 유리함이 없는 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 근본적으로 입시란 다양한 가능성의 게임이에요. 입시는 가능성이 100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90으로 줄어들고 80으로 줄어들고 점점점 줄어드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입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 10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 학생들한테 너는 정시형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학원은 절대 가지 말라고 막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이의 가능성을 일단 좁혀놓고 시작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비 오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혜림쌤 입에서 막 분노가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어제 잠 못 잤어 보니까. 어떻게 하셨죠? 네. 분노가 이제 스멀스멀 밀려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능성의 게이지를 이렇게 열고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탐을 안 했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은 손실을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탐에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학교들을 지망할 때는 명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불리함이 있겠죠. 그래서 유불리를 따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럼 해야 되나? 근데 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내 아이가 뇌나 시간, 내 아이의 인사이트와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시간을 주면요 누구나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그 다음에 내 아이의 효과성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피아니스트가 있고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고 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장한나가 음악을 굉장히 잘하고 첼리스트로 세계적인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피아노 쳤겠죠. 장한나도. 장한나 혹시 아세요? 세계적인 저기 첼리스트인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 클린턴 앞에서 이렇게 오바마 앞에서 장한나가 첼로도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버드 철학과도 가고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그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초등학교 때는 피아노 안 쳤겠어요? 쳤지요. 근데 이제 내 아이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대한 역량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탐을 너무 쉽게 공부해. 사탐을 탁 보면 공부도 안 해도 얘가 등급이 나와. 근데 과탐을 공부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럴 경우에는 따져봐야 되겠죠. 시간의 세이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시간의 세이브와 그렇죠? 시간의 세이브와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사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사탐이 조금 쉬워 보일 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학부모님들에게는 제가 어떤 걸 제안 드리냐면 사탐 인강을 돈을 써서 인강을 한번 사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들어봤을 때 잘 먹힌다. 귀가 잘 들린다. 걸리는 게 없다. 목에 걸리는 게 없다.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려진다라고 하면 3등급입니다. 3등급 보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게임을.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실제 하는 것을 부딪혀 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는 과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탐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증명하세요. 그래서 살짝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분은 네. 이걸 먼저 읽어주세요. 그 수학은 1, 3등급 오가고 있고 국어는 5, 6, 화학은 4, 5, 나머지 탐구는 물리를 했다가 바꾸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네, 그 선택과 불이익을 없애는 거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고 이 성적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 계획을 잡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잠깐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탐 지금 25학년대 16개 대학이에요. 16개 대학이 특히 수학 과탐에서 필수 지정 과목을 폐지를 하게 되죠. 거기에 뭐 연세대도 들어가 있고 한양대도 들어가 있고 중앙대도 들어가 있고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사탐 과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불이익이라는 부분은 결국 표준 점수에 대한 차이인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탐을 내년에 하셔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뭐 불이익은 근데 이게 해마다 틀려요. 작년 같은 경우 생지가 1등급 컷이 42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47로 된 거. 물론 솔직히 말해서 과탐 같은 경우 킬러 문항을 빼서 그렇게 47이 된 건 아니에요. 원래 과탐 같은 경우는 20문항을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과탐은 쉽게 출제됐을 때 오히려 더 아이들이 등급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표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되는데 일단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올해의 기준이라면 사탐을 선택하셔도 크게 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각 대학들마다 항시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 탐구 지정 뭐 폐지 이렇게 해놓고 대신에 꼭 뒤에 가산점 이게 수학의 가산점 몇 프로 과학의 가산점 몇 프로 이 가산점이 있거든요.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과탐과 미적분의 가산점을 줬을 때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무조건 적인 거고 특히 수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근데 이제 과탐 사탐 얘기를 하니까 과탐 사탐 같은 경우도 과학에다 가산점 대학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자한테 손을 하나 더 얹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울에서 팽팽하게 좀 줄다리기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힘을 살짝만 줘도 확 쏠리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되니까는 사탐과 가탐의 문제는 그냥 한번 일단 실제 하는 내용을 부딪혀 보세요.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어가 5? 국어가 5라면 사실 사가탕 고민하시기보다는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먼저 취하시고 먼저 고민하시는 과정들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언어적 문해력을 과학보다는 사회가 많이 보잖아요. 사탐이. 그래서 좀 논리모순이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언어적 문해력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게 사회거든요. 과학보다는. 과학은 지식적 측면 속에서의 증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 사회는 논리적 추론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과학성 자체가 달라요. 자연과학과 원래 인문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은 성향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위적인 측면이라든가 물론 증명성인 측면도 똑같이 만들어지지만 자연과학은 훨씬 더 사회과학보다는 증명성에 대한 포인트가 더 많이 맞춰지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의 증명성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특징은 추론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추론성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언어적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갖는데 우리가 현재로서 언어적 문해력이 이 학생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국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국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사탐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지금 현재 국어가 만약에 5등급이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국어를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고2잖아요, 심지어. 반수생? 네, 자퇴생이라고. 자퇴생. 빨리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기 선생님도 참 바꿔보시고. 예? 아니면은 이렇게 뭐, 딴 데도 한번 가보시고, 뭐 이러면서. 예. 국어가 이렇게 좀 애매한 성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5, 6등급이 되어버리면은 저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성적이라면 지금 현재 국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보시고 계속해서 좀 바꾼 상태에서 꾸준하게 내가 정말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개림쌤? 누구 선생님 반가? 인사해주세요. 뭐야, 아리하메? 아이디명이? 맞아요? 네. 고생님 반가. 네. 고생님 저번 방송에서 막 고생님 이뻐요, 너무 이뻐요, 막 댓글 못 보셨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사실 확인, 팩트 체크 이런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번 방송에 댓글 올랐어요. 고생님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그래 뭐 당연한 일이죠. 네. 좋은 일입니다. 저는 매주 봐요. 이렇게 이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잠 못 자도 예뻐요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잠 못 자도 예뻐요. 아유 그럼 왜 잠을 못 잤겠습니까? 기말고사 아이들 교재 만들어 주려고 잠을 못 잔 거죠. 네. 자, 초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혜림쌤 휴가가 좀 필요한데, 그죠? 네. 자, 어떻게?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슬슬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난 도저히 이거는 궁금해서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 나 이거 빨리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좀 한번 저희에게 뭐든 상관없으니까 질문을 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주십시오. 승진이 학생, 이승진 씨 아이디가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학생 같은데. 학생 같습니다. 네. 이승진 학생 같은데. 그러면 수학을 과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수학을 조금 망친 건가? 되게 궁금하네. 국어는 1이고 탐구가 3이면 뭐 괜찮거든요. 저는 딱 B로 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갈 수 있으니까 연락하세요. 네, 연락하세요. 올해 국어 1은 내년에 국어 1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네. 어느 정도 각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어, 수학을 아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있는 거야. 그 대학을 못 가니까는 미리부터 다 밑밥을 깔아놓는 거야, 이 친구가. 국어가 1위 나온 학생들의 특징이죠. 국어가 1등급 나온 학생들은 N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학이 2등급이 네? 나온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의대 못 갈까봐 이러는 거구나. 강남대에서 본관 생각하고 있다고. 강남대성 본관? 아, 의대구나. 네. 그치, 의대구나. 의대. 그치. 의학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럼요.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의학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1등급이니까 올해 적을 두는 게 맞아요. 올해 어쨌든 입시를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학이 2등급이 어느 2등급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91%예요. 각 나오는데 괜찮은데. 네. 이거 가능성 있는데. 네, 아주 없진 않으니까 해봅시다. 네, 화이팅! 댓글 다세요. 전화번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레옹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그렇게. 22학년도 그 약대 처음 나왔을 때, 국어 네. 2등급, 뭐, 걔는 이제 반대, 국어 2등급, 음,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탐구 1등급, 음. 그러니까 2121. 정시 중앙대 약대 추가 합격도 아니고 최초 합격 시켰죠. 근데 그게 이제 과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 그때 당시에는 수학이 표점이 높고 그다음에 중앙대가 원래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지금 보면은 국어 1, 수학 2, 영어 괜찮고 탐구가 좀 많이 약했죠 올해. 돈은 도전해볼 필요 있어요. 네, 도전해볼 필요 있고 라이센스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성에 대한 문제 꼭 인서울이 아니어야 된다. 수도권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예, 롯데월드 알겠습니다. 갔어요? 아이는 롯데월드. 아이는 롯데, 학생은 롯데월드 가고 엄마가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같이 고생해야지. 비 오는 날 그냥 롯데월드 가고 그냥 잘했네. 예. 가면 제대로 놀아야 돼요. 가면 제대로 놀아야 돼요. 롯데월드 실내잖아. 그렇지. 비가 안 오는구나. 어머니 아버님일 수도 있구나. 저희 계속 좀 안 맞고 있어요. 아니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아버님일 수도 있구나. 연락 주시면 댓글로 저희가 같이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에 대한 있네요. 국어와 관련된 질문 해주셨는데 예비 고3이시고요. 국어 선택 과목 언매 화작을 고민하고 계신 상태예요. 언매를 2학년에 했고 화작을 3학년 1학기에서 하고 모고에서는 언매만 틀리는 아이라고 합니다. 언매가 좋을까요? 유리한 게 언매 같은데 근데 언매를 너무 힘들어해서 고민이라고. 자연계 학생인지 인문계 학생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나눠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인문계 지망인지 또 자연계 지망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학년 때 언매를 내신을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 그때 당시 언매 내신에서도 너무 고생을 했다, 너무 힘들어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내신 성적도 조금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굳이 언매를 고집할 이유가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매랑 화작과 관련해서 수능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격차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예측도 일치했었잖아요. 2점 원점수가 2점 차이가 납니다. 1등급 컷이. 모든 등급이 전부 다 2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 문법이 이번 시험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이 문법이 그냥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문법 지식을 총망라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해가면서 어떤 지식과 어떤 지식을 결합해야지까지를 요구하는 게 현재 수능 문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내신이 2등급이 나왔으면은 그러면 언매를 해야죠. 떠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1등급을 자꾸 1등급이나 아주 최고점을 원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언매에서 한두 문제를 틀려서 그래서 고민이신 거죠. 자연계인지 인문계인지 자연계. 저기 의학계 가려고 하시면서 지금 만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언매냐 화작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몰아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아니, 어머니, 이런 거예요. 2점입니다. 3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내년에 어떻게 시험이 날지 모르겠지만 4점입니다. 잘 보세요, 어머님. 자, 가장 좁혀졌던 것이 표점 2점입니다. 화작과 엄매가. 여기 이 이상 좁혀지지가 않아요. 네, 더 네. 좁혀지지는 못합니다. 수능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2점을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의학계를 가려는 학생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것을 돌파하고 난관이 있으니까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의사가운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아니면 공과대학에 가가지고서는 인류의 문명을 진보시킬 수 있는 과학적 형태에 대한 역할을 하겠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살짝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문법을 뭔가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문법의 얼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상한 학원을 다녀서 얼개를 잘못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문법이나 내용들의 얼개가 잘못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게 거꾸로 수학학원에서 넌 그럴 필요가 없어. 넌 그럴 필요가 없어. 세뇌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문법에 대한 힘든 과정을 갖다가 경험하는 것은 수학학원? 그 어떤 부분인지. 네네네.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서 다시 만들어 가면 이 엄매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그렇게 만들지 못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새롭게 한번 모셔보고 한번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자꾸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라는 말을 제가 오늘 2번째 쓰는데 사주지 마세요. 그런 말을 사주는 순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2등급 C이나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에서 2등급이면 문법 잘하는 학생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내신에서 2등급이면 저는 이거는 아까 전에 엄매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 줄 알고 말씀드렸었는데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을 잘하는 학생이고요. 절대적으로 엄매를 고집을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복하세요. 네. 반복하다 보면은 원리와 규칙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간단해요. 문법이라는 것은 원리와 규칙입니다. 근데 이 원리와 규칙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레옹님. 네. 오렌지 주스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딸기 주스 좋아하세요? 오렌지 주스. 네. 자, 보세요. 지금 발음 보세요. 슈스 이러지 않습니까? 슈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표준어는 주스예요. 주스. 왜래요? 기본 표기가 주스예요. 주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정하시는 분이 국립국어원인데, 이 국립국어원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김 교수! 발음해봐! 주수! 이래가지고 주수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극단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아이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안 맞는 게. 그런데, 잘 보세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언어의 보편적 규칙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도 있는 거예요. 원리와 규칙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는 암기로 생각해서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과학처럼 언어의 원리와 규칙성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이냐고요? 시간을 좀 투자하면 보입니다.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다고요?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야. 너 잘하는 거야. 할 수 있대. 라는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면 이 친구만의 이해가 되어지는 원리와 규칙에 대한 흐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엄매가 1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과정이 지금과 같은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껏 싸워서 쟁취해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도 장미영님. 네. 장미영님 공격적으로 질문 던져주셨어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 아무튼 올해 수능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이 답을 듣고 싶으시면요, 장미영님 하트 빨리 눌러주세요. 이 답 듣고 싶으면 빨리 하트 눌러주세요. 이 협박? 네, 협박은 답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답을 갖고 있다. 나왔어요. 답을 갖고 있다.
아, 확실성. 어, 그러니까 빨리 하트 뭐 이거 댓글 달고 나가신 건 아니겠죠? 뭐 그러면 빨리 그 장미영님을 위해서 하트들을 눌러주세요. 네. 이거 고민하실 상황 아니고요. 네. 일단 가능하고요. 꼭 둘 중에 하나 찍어 달라면 여기서 얘기는 좀 그런데 네. 일단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국어 1등급 제가 네. 방송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아마 장명 씨 그 앞에 방송 못 들고 후반에 들어왔을 거예요. 올해 국어가 1등급이면 엄청난 변수가 일어난다. 네네네, 그렇죠. 네. 우리 저 2019학년도에 수능 국어가 역대급 제일 어렸을 때가 국어 만점 표점이 150점이었어요. 이때 국어 1등급, 그다음 수학 1, 영어 2, 그다음에 물리 2, 그다음에 생명 1이었는데, 그러니까 2등급이 2개 있었는데 이때 제가 고려대 의대를 정시 합격시킨 거죠. 그렇죠. 네, 2등급이 2개 있었는데 그때 국어가 그 아이가 만점을 받았었어요. 그럼 그때는 네, 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장미영님 절대 걱정하지 마. 공대 쓰세요. 스카이 연고대 저기인데.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네, 그렇죠. 네. 네. K의 시대죠. 아까 뭐 가천대 논술 또 하나 있었는데. 네, 내일 오후에 가천대 수리 논술 보러 가는데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수업 미적 3등급 나오다이라고. 이거 논술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그 기본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뭐 도움은 그렇게 큰 수리 논술에 관련된 직접적 도움은 되지 않지만 논술이 아니라 면접에 대한 내용을 찍었는데 미적 3등급이면 이제 네. 합격인데요. 네. 그냥 가서 편하게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기본 실력 가지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뭐 합격입니다. 네. 뭐 어렵게 생각하고 마세요. 예. 수학 미적을 3등급 나왔으면 가천대 수리 논술은요. 논술 형태가 일반적인 거기하고 틀려요. 가천대는. 내가 아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세요. 실력을 딱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가천대 3등급이면은 뭐 저는 벌써 미리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갖고 지난번에 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트 받으면서 제가 면접 영상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면접 영상 찍었어요. 근데 이게 기본 영상만 찍었어요. 아주 기초. 그러니까는 빙산의 맨 꼭지점, 벨 정도의 맨 꼭지점만 찍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학교별 면접에 관련돼서 조금 더 찍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한 10분, 20분 정도 가장 엑기스만 한번 찍은 부분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 면접에 대해서 꼭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가서 좀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고 학교별 면접은 더 디테일하거든요. 거의 강의적 형태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 강의적 형태 영상도 시간이 만약에 주어지는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다시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에 사시는구나. 마지막 좀 질문 네. 정리하면서 네.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약대정시 예측을 또 여쭤보셨어요. 현재 고인데 내년에 높아질까요?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네, 별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별로 그렇게. 어쨌든 의대 정원을 늘려가는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늘려난다면 오히려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역대급 재수의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상당 부분 N수생이 소화됩니다. 네. 과탐 준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반포에 사시는데 반포에 그 펜타스 과학학원 있거든요. 아는 사람 막 소개해 주시는 거야? 아는 사람? 근데 믿을만 하니까. 강동균 원장님한테 가시라. 강동균 대표님한테, 원장님한테 가서, 교육진담에서 왔다. 그분 거기 학원 과탐 선생님들 굉장히 괜찮거든요. 어떻게 책임지고 다 꼭 아마 좋은 등급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반포의 그 펜타스 과학학원. 네. 터미널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아이고, 그럼 뭐 우리 강동균 원장님께서 뭐 우리 내용님을 위해서 또 뭔가 또 해주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 가가지고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반포가 이렇게 쪼개진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 앞에. 그래서 그게 학원의 어떤 특징들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부는 아무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교육기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상당한 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은
댓글에 나중에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꼭 월요일이 아니어도, 네. 그치? 네. 우리가 꼭 월요일이 아니어도 뭐 이 방송을 뭐 한 수요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육진담, 뭐 상담소를. 네, 상담소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실시간 상담소 해가지고서는 한 번쯤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녁에 드네요.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밤에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실시간 방송으로 상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올해 많이 요번 주에 얘기 많이 못했던 예비고일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좀. 아, 그럼요. 네. 예비고일은 다음 주죠. 네. 네, 다음 주.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특목고 원서랑 이제 결합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일지망을 쓰는 거는 네.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뭔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빗길에.